오늘은 콜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공포란 무엇인가? 오늘은 자기가 공포스러운 거, 두려운 거를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이 말이 자기하고 얼마나 맞는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들어보세요. 나로부터 만족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인물이나 사물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소속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바깥에 두려운 대상이 있는지 이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깥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교육으로 또 지식으로 알고 있던 거에서 대한 그걸 잃어버릴까봐 대한 두려움, 그래 안락함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질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지 실질적으로 바깥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꾸로 생각하죠. 바깥에 대상이 있어서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포나 두려움이나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사람이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건 공부가 이것 또한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이 공부를 전 진짜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공포란 무엇일까요? 공포란 무엇인가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인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포는.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그러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죽음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예요.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문제예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의 공포는 미지의 것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 있다. 미지 거는 몰라요. 우리는 내 인식에 미지의 게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도 내 인식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느냐? 내가 기존에 내 인식이 들어온 거에서 그거에서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자꾸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공부에서 콜슈라무리티가 말하는 거는 탐구예요. 탐구. 자, 봐요. 나는 이제부터 탐구하려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이것을 사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것을 탐구라고 얘기해요. 탐구. 주로 이제 우리 공부해서는 그냥 사유라고 얘기하는데 사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유가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사유가 아닙니다.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사유지,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가지고 사유한다고 사색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달라요. 이 공부하고는 그 용어를 비슷하게 쓰지만 진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걸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그냥 콜슈라무리티를 그냥 읽으시게 되면 이 탐구를 여러분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이 탐구는 생각이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눈앞에서 자세히 보는 이 상태에서 탐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탐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 공포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의 가족, 나의 평판, 사회적으로 나에 대한 인식, 누가 나를 어떻게 평판하는가, 나의 지위, 그죠? 내가 이제 뭐 회사의 임원이다, 아니면 사장이다, 아니면 중소기업의 또 임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지위, 나의 은행 예금,
이거 반드시 들어가요. 이 은행 예금, 저축. 또는 나의 여러 가지 욕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입니다. 예, 여러분 공포가 생길 때 가만히 봐봐요. 뭐 때문에 그런지. 결국은 저는 여 안에서도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가족, 나의 평판, 나의 지위, 그건 이제 지엽적인 거고, 진짜 더 깊이 들어가면 은행 예금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까봐 진짜 제일 두려워해요. 돈이 없을까봐. 왜? 돈이 없으면 그것이 자본주의에 사는 것 자체는 죽음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이것 또한 그 앞에 있는 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나의 가족, 나의 지위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닥까지 여러분 내리꽂았을 때는 결국은 돈의 문제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돈의 문제지. 네. 그거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돈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부가 결국은 자기 민낯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몰라요. 네. 내가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런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공포가 어떤 부분에서 생길 때 그 공포를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공포에 대한 깊이. 그럼 나의 평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탓하거나 나를 질책할 때 겪게 되는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와 조우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 깊이 더 들어가 보면은 또 이거와 나의 그 민낯인 나의 그 본질적인 거가 만나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조금 하셔도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지식이란 관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은 내가 태어나서 듣고 배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공포가 생긴 거예요. 원래 어린애는 공포가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관념은 기억이고 경험은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외부로부터의 도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재산이나 관념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왜? 자기가 두려운 것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래서 다 도망가요. 예. 자기 민낯 보는 게 힘들어서. 예. 어지간히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것을 상실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 민낯을 직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낯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고통이고 두려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길게 오래 못해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못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자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근데 거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조금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난 조금 선한 사람이다. 난 그래도 욕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와는 자기 민낯을 보면은 자기의 완전히 다른 이면이 있거든.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것은 손바닥이라면 이 손등을 보게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이 공부가 괴로워서 여일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끈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욕이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거는 이 공부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의 인내와 자기의 끈기가 결국은 이 공부를 가지고 가거든요.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나오셔서 하셔. 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든가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렇고 즐거움이 없어졌을 때 맛보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다른 두려움이 없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예. 나의 마음속에 축적된 것이나 경험을 혼란시키는 인간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이 누가 혼란시킬까요? 나의 마음속에 축적된 것이나 경험을 혼란시키는 인간이 누굴까요? 이 공부해보면은 거의 이제 이렇게 혼란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혼란이나 축적된 기억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반을, 근간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쌓은 그 축적된 것을 이 공부를 할 때는 파괴시켜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처소에 오는 것조차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자기 직면하는 게. 왜? 그건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게 내한테 오롯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내 민낯을 보게 되면 그거 보는 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예.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그 행동들이나 그 습관이 내가 오롯이 가지고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미울 수가 없어요. 자식이 미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문제거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내 내면에. 근데 이걸 공부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자기가. 근데 그거 보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자기가 가장 저주했던 사람의 행동이 패턴이 자기한테 다 들어있거든. 네. 내가 시어머니를 가장 싫어한다면 그 시어머니 패턴이 나한테 다 들어있어요. 네.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기저에 미리 알고 있는 지식에서 그게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싫은 짓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하는지를 자기는 몰라요. 이것을 이제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오로지 자기 책임이라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힘들어요. 예. 누구 때문에라는 소리를 이제 할 수 없다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오로지 전체적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이제 알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봤기 때문에 양심에 깨름직한 거야. 몰랄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책임 전가하게 되면 자기 양심이 자기 가책이 되는 거야. 왜? 이거 순전히 내 책임이라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남한테 회피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책임 전가도 못해.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책임지기는 싫어. 근데 그 책임져서 내가 그걸 보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공부가 보살님들이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초납자도 있고 중간 지점 온 사람도 있고 또 여일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결국은 힘들어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 예. 그거 아니면 이건 힘들 일이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축적하는 목적은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다. 네. 그죠? 내가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돈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내가 자식을 놓는 것도 결국은 자식이 없을 때의 괴로움, 그거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식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닥까지 한번 가보세요. 네. 그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현명하죠. 자식도 놓지도 않고 즐거움도 바라지도 않고 그 고통도 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부모한테 잘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게 자기들도 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뭐 생활이 안 돼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그래요. 그걸 가졌을 때 나의 고통을 알거든요. 그 감수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다른 건 다 핑계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애들 오면은 결혼 얘기하거나 이제 시집 간다고 얘기할 때 딱 이 얘기를 딱 해봐요. 말 못해요.
왜? 자기도 지금 효자 아니거든. 효녀 아니거든요. 예. 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식들은 자기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감내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0.1%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이 됐을 때 가요. 이익이 안 되면 안 갑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거는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 거를 먼저 내놓았을 때 나중에 받을 게 있고, 이게 삶 자체가 수월해요. 근데 내 거는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무조건 받고 주는 것도 다 안 줘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그만큼 줘야 되는데, 받은 거는 100 줬으면은, 받았는 거는 100이면 여러분 주는 거는 10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지금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간미가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게 계산 방법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이 고통은 축적 과정 자체에 본래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적하는 건 결국 여러분 고통스럽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축적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에 같이 있는데 축적하는 건 이쪽이에요. 고통은 이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거는 이것만 봐요. 축적하는 것만 봐요. 축적했을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걸 절대로 안 봐요.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뭔가 내가 하나 더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그죠? 사람을 내 옆에 하나 더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감내하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걸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물질이나 마음이나 내가 뭔가를 축적하잖아. 마음으로 축적하잖아. 그거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그게 애착이거든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래서 자꾸 무소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축적되는 마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축적되잖아요.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포를 낳게 하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보세요. 내가 많이 축적했을 때 그게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물건들 하나하나 한번 생각으로 드러내 보세요. 그게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은 3년에 한 번 서는 것도 가지고 있고 10년에 한 번 서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집에 가서 드러낼 거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왜? 드러내면 나중에 다 사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거 없이도 여러분이 대체해서 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게 필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 애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어. 귀찮게 할 때. 근데 돈 갖다 주고 나한테 잘할 때는 있었으면 좋겠죠. 그게 딱 요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은 딱 이게 손등은 피하고 싶고 손바닥만 가지고 싶습니다. 남편도. 그죠? 요 부분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어떤 지위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 근사하게 갔을 때 남편이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고. 근데 이쪽 부분은 밥 달라, 뭐 옷 달라, 찡찡대고 나를 귀찮게 하는 부분은 딱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자체가 여러분이 좋은 걸 하면 분명히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기 방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포가 수반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공부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는 결국 자기 방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 깊이 자기 내면 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꺼풀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방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자세히 보면 왜 깊이 못 들어가는 걸 알게 돼요. 예, 알게 되는데 그거조차도 여러분이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
공포는 기지의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 초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축적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 여러분이 무턱대 놓고 믿는 거 있죠? 무턱대 놓고 부처님을 믿어버려요. 무턱대 놓고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이것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턱대 놓고 제가 공부를 가르쳐 드린다고 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는 공부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저를 또 믿게 되면 저를 또 하나 더 여기 와서도 축적하는 거예요. 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믿지 마라. 저를 믿지 마라.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이 공부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 여러분 내면에서 확인된 거, 예. 그것도 알고는 놔버려야 돼요. 그것조차도 알고는 놔버려야 돼요. 예. 왜? 모를 때와 그걸 내가 한번 경험했을 때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나만의 어떤 확신이 들어요. 나만의 확신이. 내 내면에서 내가 본 거고 내가 확인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고는 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걸 확인하고 놓고 가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만큼 내 인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만큼 내가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고통은 안 당하고 공부만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리고 평생을 살아도 자기 고통 안 당한 부분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모릅니다. 고통 당하지 않은 것은. 네. 우리는 구조상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고통 당한 것만 알아요.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이 공부를 한다. 그럼 일부러도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일부러는 안 당하더라도 지금 다가오는 고통도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달리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멀리서도 이 공부를 하려고 불원천리 그 시간을 빼서 그 어려운 이런 여름에 여기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조금 더 값지게 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라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애들이 학교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오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 때 공부하시고 또 여기서 본문 들을 때 공부하시고 또 그걸 갈 때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언제나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다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생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학생이에요. 자,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공포와 고통을 낳게 된다. 일정한 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고통의 원흉이는. 예. 일정한 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고통의 원흉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도 틀이거든요. 그 개념도 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도 어떤 부분에서는 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도덕적으로 내가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이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틀이에요. 그 틀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해보면 진짜 자기가 직접 경험 안 해보면 진짜 애매모호해요. 왜? 도덕적인 것도 다 그 고통의 틀이거든. 그 틀을 한 번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제 도덕도 없이 자유자재로 살고 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더 이 공부를 하면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덕적인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도덕에서 여러분이 그 틀에서 한 번은 벗어나야 돼요. 그 도덕적인 거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도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누군가에게 추궁당하죠. 남편한테, 자식한테. 엄마니까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를 틀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보살님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죠? 예의를 안 갖추면 보살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가면은 저도 없고 보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틀을. 그럼 누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자식한테 걸려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 대중들이나 보살님들이나 이 공부에 대한 틀을 갖고 있겠죠. 그 틀을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보살님들에 대한 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이렇게 시절 인연이 맞아서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고 배우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공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틀을 부술 수가 있을까요? 틀을 부수기 위하여 나는 전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틀을 부수기 위하여 나는 전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틀을 보고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고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냥 자세히 지켜보시라. 생각하지 마시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제가 일부러 명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명상도 이 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명상도.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예. 이 말만 다를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틀을 보고만 있어라. 네. 그 틀을 그냥 보고만 있어라. 예. 그런 때에 나는 정신 자체가 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가 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수도 없이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Come back to this moment. 네. 예, 눈앞에 이 순간에 오라. 예. Come back in front of me. 이 눈앞으로 오라 말아요. 예. 여기 집중하라. Focus on me. 여기에 집중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틀이 없습니다. 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제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거 하고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 하고는 그 힘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습관적인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습관적인 틀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은. 그래서 공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공포를 낳게 하는 일입니다. 네, 모두가 공포를 낳게 하는 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네. 그게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 더 깊이 들어가면 죽음. 네, 그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공포에 대한 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거 크러시 라모리티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그죠? 공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지금 이거는 공포에 대한 거나 나에 대한 거나 내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프 포스터는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매일 나의 노래를 부를 뿐이다. 네. 자기가 자기의 그냥 노래를 부를 뿐이다. 네. 새들은 짹짹, 고양이는 야옹. 몸은 웃고 울고 말하고 제잘제잘 이야기할 뿐. 그리고 그냥 다만 차를 마실 뿐. 네. 고양이, 새, 나는 없는데. 네. 고양이도 없고 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야옹, 짹짹, 하하 소리를 내고 있다. 그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그냥 저절로 이게 내 것이 됩니다. 소화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말을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자아라는 관념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념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모든 견해마저 버려라. 지금 크리스티안 아모레티가 하는 소리나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똑같죠. 자기라는 것과 자기가 아니라는 것과 나가 아니라는 것과 타인이라는 것과 그런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견해,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 견해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 견해마저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크리스티안 아모레티를 다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크리스티안 아모레티도 버리셔야 돼요. 왜? 이것도 실제하지 않는 관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제프 포스터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제프 포스터 책을 다 보고는 그거조차도 버려야 돼요. 왜?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축적되는 관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관념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도 여러분한테는 수없이 축적하기 때문에 관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AI가 나오기 전에는 AI라는 관념이 없었어요. 그죠? AI라는 개념이 지금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20세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19세기에는 AI라는 관념이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축적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고양이는 야옹, 새는 짹짹 그냥 쓸 뿐이에요. 그냥 들릴 뿐이에요. 말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축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는 여러분이 수없는 세월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께 됩니다. 어느 날은 여러분께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를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서양 영성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편히 쉴 곳을 찾아요. 그런데 편히 쉴 곳을 찾는데 그걸 축적을 해요. 네, 마음은. 그걸 거꾸로 해요. 항상 마음은 편히 쉴 곳이 없는데 편히 쉴 곳을 찾아요. 예, 그걸 뭐 하느냐? 돈을 축적하고, 그죠? 내 지위를 축적하고, 나의 사람들, 모든 사람을, 나한테 이로운 사람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회 모임을 많이 하는 것도 내가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축적하는 거예요. 네. 한번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자기 민낯을 한번 보세요. 왜 수없는 모임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마음은 선택권이 없다. 자아는 없다라는 곳에서 쉬고 싶어 한다. 자아는 없다라는 곳에서 또 쉬고 싶어 해요. 그러나 비이원성은 이원성 아닌 비이원성은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쉴 곳이 있다, 쉴 곳이 없다. 이거 두 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집이 있다, 집이 없다. 둘 다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하면 집이 없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요. 집이 없으면 또 허전합니다 하면 집이 있는 데로 가죠.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그 이원성에서 여러분은 비이원성을 한 번도 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비이원성이 어디냐? 이 눈앞에 자세히 보는 게 비이원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알지 못함 속으로 자유낙하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알지 못함이 어디냐? 이 눈앞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이 눈앞에 그냥 여러분이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수많은 무거운 생각의 구조물들이 그 토대로부터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그것들이 실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통찰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네. 이 눈앞을 보고 있을 때 그걸 경험했다는 거야. 예. 비이원성의 자유낙함을 경험했고. 예. 근데 이것은 이 사람 거예요. 여러분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예.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똑같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크리슈나무리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본다. 봐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네. 네. 왜 이게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말해놨을까요? 네.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말을 정말로 믿어버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정말로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이 침대에 가만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말을 진짜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그냥 믿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질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네. 진짜 부질 없었을 때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가리키는 말이 그에게는 관념이 되어 버렸고 믿음들로 굳어져 그를 침체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흔한 함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공부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요. 이 함정에. 네. 다 이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많이 듣잖아요. 법문을 많이 들었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는 깨달았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깊이 사유했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함정에 빠져본 사람은 압니다. 네. 이 함정에 빠져본 사람은 압니다. 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빠져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깊이 함정에 빠져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믿음이 문제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변해버리면 그것은 정체된다. 믿음을 가진 개인이 된다. 믿음을 가진 이원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깨달았다고 하고 여러분이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깨달음에 정체되는 거예요. 예. 깨달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전체가 되려면 깨달은 개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없다에 치우치니까 정말로 이것은 이래도 함정에 빠지고 저래도 함정에 빠지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나의 믿음 대 당신의 믿음이 됩니다. 그죠? 나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게 비이원성이라는 거예요. 비이원성. 그러면 그것은 끝이 없게 됩니다. 네.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신랄하게 말해 놓는 거예요. 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해 놓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이거 필사해 갖고 나온 거예요. 미래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프리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루에 가슴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할 일 없음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할 일 없음, 할 일 있으면 춤의 일부입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참새는 짹짹, 새들은 짹짹, 고양이는 야옹. 근데 새는 없고 참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짹짹 야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 있음, 할 일 없으면 그냥 이 말에
이 말이 춤이라면 춤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주체가 없어요. 타자도 없어요. 네, 춤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이 알듯이 이 세상은 모험할 것들로 가득 찬 놀이터입니다.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하나의 놀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다 아니다를 통해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삶은 기이한 움직임입니다. 삶은 그냥 이 삶은 오늘도 또 삶이 되풀이 되고 내일도 삶이 되풀이 되지만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계속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냥 야옹 짹짹 그게 그냥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되풀이 될 뿐인데 그렇게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 네. 삶은 기이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중심에는 기원도 없고 기준점도 없고 중심도 없고 핵심은 더군다나 전혀 없습니다. 네. 핵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삶은 단지 살아있음의 자연 발생적인 표현입니다. 네. 우리 산에 발화가 돼갖고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산에 불을 낸 사람이 없어요. 자연 발화가 돼가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이 누가 지른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냥 일어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도 그냥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네. 서로 이렇게 삶과 삶이 부딪혀서 그냥 자연 발화로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의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초법과 안식이식, 육식이 합쳐져서 자연 발화할 뿐이에요. 지금 자연 발화해서 지금 일어나며 자기의 흔적도 남지 않으며 미래로 투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으며 자기를 통째로 내주며 자기를 남김없이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자기를 통째로 내주고 나를 남김없이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짹짹 하하 호호 이거를 그냥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여기가 주체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깨어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새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화적으로 짹짹 하하 호호 이렇게 법문을 할 뿐이에요. 그죠? 지금 저 에어컨 소리가 나지만 제 에어컨에 주체가 있지 않잖아요. 소리를 내는 주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나잖아요. 저렇게. 그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진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앉은 자리 여기에서 자기한테 깊숙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바로 알아져요. 이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시면 그냥 알게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소리밖에 제가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데 어떤 처소에 가도 여러분한테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가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가지고 올 거나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제가 중보회 때 제가 중보회를 자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일주일씩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이제 다 알아들으세요. 네, 이런 얘기들을 다 알아들으시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네.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그냥 책에 있을 뿐이고 서양 영성가들이 깨쳐서 그냥 알고 있는가 보다. 근데 이게 자기 삶이 돼버리면 그게 이 사람 말이 아닌데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냥 자기가 일주일 동안 겪었고 살았던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 선생님 아버님이 그 선생님한테 이 공부를 하게끔 권했고 그 아버님이 제 유튜브를 그 따님한테 권했대요. 근데 지금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한 번씩 얘기할 때마다 그게 자기 딸 얘기가 맞느냐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상으로라도 그 아버님한테 제가 밥을 사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대구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일부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대구에 볼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만나고 가시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제가 최고 그 사람하고 감사함의 표현은 저는 밥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따님하고 저하고 이거 유튜브로 연결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인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네. 이거 진짜 자기 내면으로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공부가 가능하다는 걸 그 선생님이 제가 저한테 입증을 시켜줬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하고 공부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느 다른 처소에 가서도 이 공부 안 했어요. 완전 초납자예요. 네. 근데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의 맛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본문에서 이런 그 비유해서 메타포를 얘기할 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고, 예. 자기가 운동하면서 그게 느끼고 있고, 이것이 바닷속이라는 것을 자기는 이게 어떻게 바닷속이지라고 할 때 자기가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어느 날은 그 땀을 자기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땀이 너무너무 짭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늘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다의 농도와 나의 체온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농도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믿기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도 어렴풋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땀의 농도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짠맛의 농도보다 훨씬 더 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가 바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찍어 먹어보면 이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내 땀이나 내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내가 먹는 거나 바다에 손 한가에 넣어가지고 닦아 먹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바닷물을 다 마셔야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렇게 의식 수준이 확장이 돼요. 내가 땀을 흘릴 때마다 나는 바다에 같이 있는 걸, 바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다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땀으로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의식 수준이. 메타포의 넓이 자체가, 깊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거를 아직은 그 선생님은 이게 깨달음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믿지 말라고 얘기하라. 내 말을 믿지 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확인해라. 자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자기만의 나중에 종지부로 찍어진다. 이거 눈앞에 밖에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될 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쟤는 눈앞으로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게. 네. 그것만 하는, 제 역할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중법회 하는 그분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또 써먹지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같이 한번 대구에 놀러 오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립니다.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